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7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2차시 수업은 깁스 패러독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주차 1차시에는 동일입자의 분배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우리가 구별 가능한 입자와 동일입자의 분배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불가능한 입자의 분배함수는 구별 가능한 입자의 분배함수의 n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사한 공간에서의 분배함수, 우리가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준위 같은 것들이 템퍼러처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연속적인 연속적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가 위치와 운동량의 위상 공간의 적분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함수를 우리가 구하고 나면 분배함수로부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연용량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수업에서는 깁스 패러독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깁스 패러독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구별 불가능한 이상기체의 분배함수, 에너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구별 가능한 n개 이상기체가 이렇게 그 정육면체 상자,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한 개 이상기체의 분배함수는 우리가 이제 양자 농도 곱하기 볼륨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 농도는 요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혹은 이제 베타로 나타내지면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개 이상기체의 경우는 한 개 이상기체를 계산을 하고 이로부터 n승을 취해주면 그래서 구별 가능한 경우는 한 개 이상기체를 계산을 해서 그걸 n번을 곱해주면 그게 n개 이상기체의 분배함수가 되고 그 결과는 이 문제의 경우에 n큐브의 n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개의 자유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는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F는 마이너스 KT의 LNG 이렇게 되니까 요놈이 이제 N승을 취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NKT의 LNG1 하나의 분배함수 그 놈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의 엔트로피를 계산해라. 엔트로피는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프리 에너지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볼륨, 입자수 이런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로 놓고 우리가 템퍼러처에 대해서만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놈 NKT를 가지고 있는 항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항에도 있으니까 두 번의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첫 번째 항을 미분해주면 그냥 NK만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K하고 로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NKT의 로그를 미분해주면 되는데 템퍼러처에 대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식은 뭐냐면 로그 함수의 미분은 로그의 A constant times t의 n승을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로그 함수는 장점이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니까 요 놈은 컨스탄트는 템퍼러처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 로그 T의 n승을 T의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ln tn을 미분해주면 요 놈은 t의 n승분의 n times tn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at의 n승은 t분의 파워 n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놈은 마찬가지로 a times constant times t의 2분의 3승을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 결과는 t분의 n 파워가 이 경우는 2분의 3이니까 2t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 식을
미분해주면 nkt는 앞에 있는 거고 2t분의 3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편미분을 특히 하는 거는 요 놈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볼륨은 바깥으로 뺄게요. 그래서 nk의 lnv 그 다음에 나머지 nk의 ln 요 놈은 2분의 3 nk의 ln 이놈이 될 테고 ln something이 될 테고 여기도 보면 템퍼러처가 서로 캔슬되면 nk는 2분의 3 nk는 공통인수로 나오니까 요 놈이 이제 2분의 3 nk의 로그에다가 1을 더해준 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이상기체, 동일한 구별 가능한 이상기체의 n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구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구별 가능한 입자의 n개 입자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온도하고 밀도가 같은 두 이상기체가 있습니다. 두 이상기체가 구별 가능한 이상기체가 있다고 할게요. 한쪽에는 이상기체의 입자수가 N1, 볼륨이 V1,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T, 같은 템퍼러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의 이상기체의 입자수는 N2, 볼륨은 V2, 그 다음에 같은 템퍼러처로 되어 있는 온도하고 밀도도 같대요. 밀도 같은 두 개가 이렇게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n개의 구별 가능한 이상기체 엔트로피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템퍼러처는 같으니까 이 템퍼러처는 그냥 컨스탄트로 제가 둘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n 입자수하고 볼륨은 변수로 두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두면 이 엔트로피식은 nkb에 lnv 그래서 nk는 공통인수니까 그리고 2분의 3의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은 그냥 컨스탄트 알파, 그냥 상수 알파로 제가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n과 v의 함수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엔트로피를 입자수하고 볼륨의 함수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N1이 만족해주는, 칸막이가 분리된 상태에서 N1이 만족해주는 엔트로피는 여기 N1하고 V1으로 바꿔주면 되고, N2가 만족해주는 엔트로피는 N2, V2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전의 엔트로피, 칸막이를 제거하기 전에 두 개의 엔트로피 합을 구해주면 얘는 이니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N1K lnV1 더하기 N2K lnV2 더하기 N1K 알파 더하기 N2K 알파니까 이거는 N1 더하기 N2 K 알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요 칸막이를 한번 분리해 볼까요? 칸막이를 분리해서 두 기체를 갖다 혼합을 시켰을 경우에 혼합 후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죠? 전체 입자수는 N1 더하기 N2로 변했을 테고 전체 볼륨은 V1 더하기 V2로 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합 후의 엔트로피는 N1 더하기 N2 K ln V1 더하기 V2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더해주면 되겠죠. 뭐. N1 더하기 N2 K 알파 요게 이제 혼합 후의 엔트로피입니다. 혼합 전의 엔트로피하고 혼합 후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혼합 전의 엔트로피하고 혼합 후의 엔트로피 차이 델타 S를 SF-SI라고 하면 요식 이제 SI라고가 돼야 되는데 요식 SI를 해주면 요놈은 이제 나중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제가 빼주게 되면 요는 컨스탄트 항은 서로 캔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N1K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나중 상태가 V1 더하기 V2 처음 상태가 V1이니까 로그를 빼준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를 나눠주는 거니까 N1K의 ln V1분의 V1 더하기 V2 마찬가지로 N2도 N2K의 ln V2분의 V1 더하기 V2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엔트로피 혼합 전과 혼합 후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이 부피의 B는 이 로그 값은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할 겁니다. 우리가 혼합 후의 엔트로피가 구별 가능한 입자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요 두 시스템은 밀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밀도라고 하는 게 수밀도, 단위 최적당 입자수. 그래서 우리가 V1분의 N1 하고 V2분의 N2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V1 더하기 V2분의 N1 더하기 N2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V1분의 요 놈을 이 분모에 있는 V1 더하기 V2를 첫 번째 식의 분자에, 그리고 N1을 마지막 식의 분모에 보내주면 부피의 비를 입자의 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V1분의 V1 더하기 V2는 N1분의 N1 더하기 N2가 될 테고, V2분의 V1 더하기 V2는 N2분의 N1 더하기 N2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의 차이를 요 입자수의 레이시오로, 부피의 비가 아니고 입자수의 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ln a분의 b는 ln b 빼기 ln a가 되니까, 얘는 이제 kb에 괄호를 치고 n1에 ln n1 더하기 n2 빼기 n1에 ln n1, 마찬가지로 여기 n2도 더하기 n2에 ln n1 더하기 n2 빼기 n2에 ln n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피의 비를 입자수의 비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두 개를 묶어줄게요. 첫 번째 식 로그 ln n1 더하기 n2를 묶어주면 얘는 이제 n1 더하기 n2 ln n1 더하기 n2 빼기 n1에 ln n1 빼기 n2에 ln n2,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요러한 엔트로피의 이제 변화량을 이제 얻었는데, 요 놈의 n1 더하기 n2는 전체 입자수를 n이라고 두면 전체 입자수가 되겠죠. 뭐. n1 더하기 n2는 전체 입자수. 제가 이게 여기에서 요 놈을 갖다가 요 원래 있는 식에다가 요 n1 더하기 n2를 빼주고 n1 더하기 n2를 이렇게 더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 요 식은 두 개는 이제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두 개는 같은 식인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요 놈은 이제 n1 더하기 n2를 n이라고 두면 n ln n 빼기 n은 뭐죠? 이게 스털링 근사. 그래서 이 놈은 제가 n ln n 빼기 n은 ln n 팩토리얼, n1 ln n1 빼기 n1은 ln n1 팩토리얼. 그래서 이 놈은 다 스털링 근사 식을 써주면 kb의 ln n 팩토리얼 빼기 ln n1 팩토리얼 빼기 ln n2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kb의 ln n1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게 바로 다중도 함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 가능한 입자의 경우에는 두 구별 가능한 이상기체를 혼합을 시켜주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별 가능한 입자는 온도와 밀도 같은 두 개가 혼합하는 경우, 이 입자들이 다 구별 가능하면 그 혼합 후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렸고, 만약에 이 입자들이 구별 불가능한 동일 입자다, 모든 입자가 동일 입자다, 그럼 구별 불가능한 경우는 밀도도 같은 두 놈이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집어넣건 아니면 칸막이를 제거하건, 이놈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를 제거하기 전과 칸막이를 제거하기 한 후의 엔트로피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불가능한 입자는 구별 가능한 입자의 경우와는 달리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얻은 식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는 식만 갖고 있잖아요. 요 식은 엔트로피 변화가 0이 안 되니까 앞서서 계산한 식은 구별 불가능한 입자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깁스 패러독스, 깁스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걸 우리가 깁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시 살펴보니까 분배함수,
구별 불가능한 n개 입자들의 분배함수는 구별 가능한 경우에 n개 입자들의 분배함수와는 다르다. 이때 구별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그 구별 가능한 경우에 비해서 n 팩토리얼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함수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잘못 계산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 불가능한 n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구별 가능한 경우에서 n 팩토리얼을 항상 나눠줘야 되고, 이 경우에 우리가 이상기체 한 개의 분배함수는 상관없어요. 이상기체 한 개의 분배함수는 그 양자농도, 퀀텀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볼륨이고, 양자농도는 그 템퍼러처의 2분의 3승 혹은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니까 제가 NQ를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나머지는 상수, 컨스탄트 C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우리 이제 분배함수는 부피하고 온도, 여긴 입자수는 없으니까 한 개 입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부피와 온도는 좀 구별을 해주고 나머지는 컨스탄트로 이렇게 뒀고, 이때 이제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에 대한 로그 값을 주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ln 베타 더하기 ln v 더하기 상수항 ln c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n개 입자의 경우는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의 구별 불가능한 경우에 그 결과식에다가 n 팩토리얼 나눠줘라 했으니까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의 n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별 불가능한 입자의 경우는 이제 n 팩토리얼로 나눠줬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로부터 제가 이제 로그 값을 주어지면 로그 값은 n ln z1 빼기 ln n 팩토리얼, 그리고 z1에 대한 거는 요 놈이니까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n에 ln 베타 더하기 n ln v 더하기 n ln c 그 다음에 나머지 빼기 ln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구별 가능한 경우하고 구별 불가능한 경우의 차이점은 이제 요 지금 ln n 팩토리얼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요 놈을 이제 제가 그 ln n 팩토리얼을 이제 스털링 근사를 써서 얘는 ln n 팩토리얼은 n ln n 빼기 n, 그러니까 입자수를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n 팩토리얼이, 그죠? 입자수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그 역할을 안 하지만 입자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요 ln n 팩토리얼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걸 계산할 때는 이 n 팩토리얼을 추가한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놈은 이제 2분의 3의 ln 베타는 제가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ln zn을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프리 에너지를 계산한 건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KT에 ln zn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을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KT에 이제 요 놈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요 놈을 넣어주는데 제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n에 ln 베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요 이제 KT 템퍼러처로 넣어주면 요 놈이 이제 베타는 KT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에 n ln KT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써줬습니다. n ln v, n ln c 빼기 n ln n 더하기 n.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베타를 KT로 바꿔줄 때는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KT로 환원을 해준 건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를 알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엔트로피는 뭐 템퍼러처를 제외한 나머지 볼륨, 입자수 이런 것들을 다 컨스탄트로 놓고 템퍼러처로만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되니까 여기 템퍼러처를 포함하고 있는 건 두 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식을 미분해주면 플러스 KB의 이놈, 괄호 안에 있는 놈.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을 미분해줄 때는 이 놈의 역할을 안 해주니까 얘는 플러스 KT의 요 놈만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KB의 2분의 3N에 요 놈 미분해주면 KT분의 K, 그렇죠? KT분의 K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좀 묶어줄게요. 여기 n도 다 공통인수고
이제 KB 볼츠만 상수도 공통인수니까 NK로 묶어주면 얘는 2분의 3 lnKT 더하기 lnV 더하기 lnC 네, 빼기 lnN 이게 N 바깥으로 빼줬으니까 1 여기는 남는 거는 KT에서 2분의 3 NK에서 NK 공통인수로 갔으니까 2분의 3만 여기 들어가겠죠. 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주면 제가 이제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5. 그 다음에 ln v 빼기 ln n은 n분의 v. 그 다음에 c 곱하기 kt의 2분의 3승 혹은 c 곱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로그 값도 다 묶어주고 이제 상수값 묶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c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우리가 이제 양자농도 퀀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밀도는 단위 부피당 입자수 그걸 이제 스몰 n 수밀도로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 놈을 수밀도하고 양자 농도로 나타내주면 얘는 이제 nk의 ln n분의 스몰 n분의 nq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구별 불가능한 입자의 n개 이상기체의 구별 불가능한 n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n 팩토리얼을 고려한 엔트로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식을 우리가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 불가능한 입자에 대한 엔트로피, n개의 구별 불가능한 입자의 엔트로피를 계산했고 요 놈은 다시 제가 입자수하고 부피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컨스탄트로 놓으면 요 NQ는 템퍼러처는 가지고 있지만 입자수 또는 부피는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부피하고 입자수의 관점에서는 상수고 스몰 n은 v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ln n은 스몰 n은 플러스 ln 라지 n분의 v 그 다음에 ln nq 더하기 2분의 5는 제가 상수로 놨습니다. 근데 상수를 맨날 c만 써가지고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나머지 상수는 이 경우는 이제 c 프라임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는 입자수하고 부피 함수 n과 v 함수로 나타내지면 nk ln n분의 v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구별 불가능한 입자를 이제 그 앞서서 분석한 두 시스템의 혼합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요 칸막이를 분리하기 전에 두 시스템의 토탈 엔트로피는 혼합전 엔트로피는 n1k ln n1분의 v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n2k ln n2분의 v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c 프라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초기 혼합전의 엔트로피의 합은 n1k ln n1분의 v1 더하기 n2k ln n2분의 v2 더하기 n1 더하기 n2 times kc 프라임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혼합 후에 우리 이제 칸막이를 제거한 후에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엔트로피 입자수는 n1 더하기 n2 볼륨은 v1 더하기 v2로 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합 후의 엔트로피는 n1 더하기 n2 k의 ln v1 더하기 v2 나누기 n1 더하기 n2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펼쳐져 가지고 n1 더하기 n2 곱하기 kc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혼합 전의 엔트로피하고 혼합 후의 엔트로피의 차이 델타 S, SF-S 이니셜은 컨스탄트 항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1분의 V1, N2분의 V2 이런 놈들은 지금 밀도가 같기 때문에 N1분의 V1, N2분의 V2, N1 더하기 N2분의 V1 더하기 V2 다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로그 값은 다 같습니다. 로그 값이 같으니까 두 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n 팩토리얼을 제대로 우리가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자의 경우에는 혼합 전과 혼합 후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없어야 되고 그 식을 우리가 n 팩토리얼 넣어주면 엔트로피 우리가 사크로 테트로드 방정식이라고 하는 엔트로피가 그걸 만족을 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별 불가능한 n개 이상 기체의 경우에 분배 함수를 계산했고, 그거의 로그 값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1호부터 열평균 에너지와 연용량을 계산할 때는 평균 에너지는 분배 함수를 알면 평균 에너지는 마이너스 dd 베타 ln g1 gn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베타에 대한 미분으로 그 템퍼러처에 대한 분배 함수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요 n 팩토리얼이라고 들어간 놈이 저 파랗게 쓴 부분인데, 그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요 놈은 역할을 안 해줘요. 그래서 구별 가능한 경우하고 결과식이 같다. 그래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요 놈만, 베타를 가지고 있는 놈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결과식은 2분의 3n의 dd 베타 ln 베타는 2분의 3 nkt. 그래서 구별 가능한 n개 입자의 경우하고 같은 결과를 주고, 따라서 정적 연용량도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CV du dt at constant volume 해주면 연용량, 정적 연용량은 2분의 3 nk가 된다는 사실. 요 놈도 구별 가능한 경우하고 구별 불가능한 경우는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별 불가능한 경우에 프리 에너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F는 마이너스 KT의 ln G1이, ZN이 되고, 요 놈을 이제 넣어주면 마이너스 KT의 요 놈, 이제 넣어준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프리 에너지를 얻으면 프레셔, 압력은 어떻게 계산됐죠? 압력은 프리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그래서 P는 마이너스 dF dV at constant temperature.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압력의 경우에도 n 팩토리얼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는 구별 가능한 입자나 구별 불가능한 입자나 압력을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요 놈은 이제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볼륨에 대해서, 템퍼러처는 지금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볼륨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 놈밖에 없네요. 요 놈도 지금 n 팩토리얼에 영향을 안 미쳤죠? 그래서 요 놈들 볼륨만 미분해주면 마이너스니까 KT, NKT 플러스 NKT에다가 LNV를 미분해주면 V분의 1. 요렇게 돼서 이상기체의 압력은 V분의 NKT.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K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별 가능하던 구별 불가능하던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KT를, 왜냐하면 요 놈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죠? N 팩토리얼은.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구별 가능한지 구별 불가능한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우는 같다. 우리가 이제 그 n 팩토리얼이 여기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주차 2차 시에는 깁스 패러독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깁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두 동일한 입자가 혼합될 때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고전 연력학하고 그냥 일반적인 통계역학이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준 게 깁스 패러독스고, 그로부터 우리가 n 팩토리얼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n 팩토리얼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입자가 구별 불가능한 동일 입자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겠는구나 라고 해서, 이게 바로 통계역학, 양자 퀀텀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 양자 통계역학의 발전에 우리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별 불가능한 동일 입자인 경우에 n개 이상 기체의 그 엔트로피 방정식을 사크루 테트로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1호부터 구별 불가능한 이상 기체의 분배 함수, 에너지, 엔트로피, 연용량, 압력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그 7주차 마지막 3차시 강의에서는 엔트로피 혼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합금의 혼합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7주차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시험 범위와 관계된 문제를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뭐 두 상태계, 그 조화 진동자 계와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